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은 참 좋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만큼이나 큰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9%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000억 가까이 팔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참 이 제목처럼 투자 심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니면 경제 관련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은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서 또 시장은 상승하게 되고, 또 기업의 실적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은 이것도 실망을 해서 앞으로 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가 정말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 요인 좀 보면은 미국의 이 소매 기업들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3대 지수가 지난밤에 다 올랐죠.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순매수를 하면서 이 영향을 받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앞으로 또 경기가 괜찮아질려나, 이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기업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자 나스닥도, 또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했잖아요. 또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희망에 베팅하는 게 좋겠죠. 어제 한국은행도 쭉 경제 전망 나온 거 보면은 대면 서비스업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뉴스 보도되는 것들 보면은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고, 확실하게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으로 지금 체감 경기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실제 거리를 보시면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거리마다 이 오토바이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정말로 이래 보행자 아니면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위협이 될 정도로 거리를 가득 채웠는데, 최근에 보면은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회경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와서 이제 음식을 시켜 먹지 않고 직접 사 먹기 때문에 음식료 괜찮고, 또 그리고 여행을 가서 멀리서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놀러 가서. 그러면 당연히 하룻밤 자야 되니까 숙박도 괜찮죠. 또 그리고 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도 괜찮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유통업도 괜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리고 여행업도 괜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대면 서비스 업종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적인 어떤 전망이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경기 관련 지표, 뭐 경기 선행 지표, 뭐 동행 지표, 뭐 후행 지표, 이렇게 막 나눠 보는 거 경제 공부하면서 많이 보셨죠? 이 경기 선행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설비 투자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은 기업들이 정말로 너도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향후 5년간 주요 그룹들이 한 1,00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사이즈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용은 창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이런 뭐 투자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 역시 이런 투자들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정부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는데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과도기를 현재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이야 뭐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뭐 잘 될 거니 안 될 거니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강조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참 형편이 없는 그런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기업이나 부동산, 만약에 유동성 문제만 없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부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또 그리고 이 정부나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이 돈 풀기 같은 경우는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 같은 경우 역시 정부 정책으로 또 금리 정책으로 통제를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통제의 범위가 조금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위기까지도, 예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돈을 만들 때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 만드는 것보다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말로 이거는 갈 때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지금 우리는 뭐 가장 돈을 많이 풀린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그동안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이제 민간이 본격적으로 돈을 만드는 우리가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민간이 돈을 만들 것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 경기 선행 지표를 참고를 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지금 돈을 갖다가 막 지금 투입을 하고 있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민간 경제 사이즈를 크게 늘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의 거품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간만에 이 정도면 뭐 거의 전업종 순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정하는 이 금융 투자 쪽에서도 거의 5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뭐 기관들은 이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 주력 업종을 갖다가 좀 관리하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오늘은 거의 전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한 아주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종목들 상당히 있겠죠. 오늘 27개 이 종목들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 좀 많아서 이 플래닛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역시나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 종목들 있죠. 플래닛 참모들이 요 매수하고 있는 요 종목들,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좀 보면은 그 유통업, 음식료 있죠. 또 그리고 유통업 제법 있죠. 음식료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SOL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꾸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예상됩니다라고 분석이 될 때는 조심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될 때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SH 에너지화학도 조심해야 되고, 고려 제강도 조심해야 됩니다. 더화 엔지니어링도 조심해야 되고, 롯데 쇼핑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단기 투자 여러 가지 지표 참여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병행 가능한 그런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무림페이퍼도 조심해야 되고 BH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BH 아마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는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이 시기 마감 시향을 보시면은 2021년도 요 시기 있잖아요. BH 마감 시향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자주 거론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고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아직 추세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공포 지수가 이렇게 꺼질 때, 또 그리고 마감 시향에서 자주 거론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플래닛 참모들,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따로 정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제가 연구해 보고 괜찮으면은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서 이 종목들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올려드린다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 잘 연구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어떻게 분할 매수해 두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죠. BH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자, 송원산업은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 에버타임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뭐 아직 10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뒀다가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1번이나 남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때는 조심해야 되고, 단기 투자 가능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그동안 뭐 뜸하거나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뭐 마감 시장 때마다 정리해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 악재라고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악재들은 전부 다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에너지 곡물 가격도 그렇죠. 중국 경기 침체 우려도 그렇고 또 미중 뭐 여러 가지 대립 그러하는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악재가 모든 것이 다 쏟아진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늘 그렇게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야죠.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소비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멀리 보면은 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다른 종목들도 다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과정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금리가 오를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 기업의 현금흐름표 정도는 꼭 챙겨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